네, 오늘 일단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향후 일정 또 남북 관계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승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1호 남북교환 교수이시죠.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산가족 상봉이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남북에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만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이 19차더라고요. 네. 살아 계셨던 우리 이산가족 분들이 점차 이제 고령화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자, 이번 이산가족 상봉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네. 겪는 아주 분단의 아픔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예. 일단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정확히 얘기하면 3년 4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나 이산가족 분들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남북 적십자 차원에서 이제 대한 적십자가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네. 일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12만 9천여 명인데 이 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해마다 보통 한 4천 명씩 사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절반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한 7만 명 정도 남으셨는데 예. 이런 상태대로 계속 상봉 이례적 상봉을 한다면은 참 이분들이 꿈속에서도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헤어진 혈육과 만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불가능한 참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산가족분들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3년 4개월 좀 늦었지만 이서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떠오르게 됐던 것은 1970년 8.15 경축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971년 8월 12일 날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예. 거기서 이제 과제가 뭐냐면 이산가족이 얼마나 되며 그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주소도 확인해 보자는 게 예. 거기서 나온 용어가 1천만입니다. 1천만 이산가족 생사 확인, 주소, 편지, 서신, 왕래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만 계속 일어났다가 80년대까지 그냥 옵니다. 그다음 네. 8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고향 방문도 방문하고 예술단도 오게 되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이루어져가지고 19차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직접 내가 이산가족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적인 문제다. 이건 공통적 문제인데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봐도 지금 이 지구상에 못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남과 북 지도자들은 큰 결단을 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다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예. 5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지금요. 예. 이산가족 아니, 상봉 신청자. 이미 돌아가셨고 신청자 중에 예. 7만이 남아있는데 7만이 남아있는데. 그 7만 천 정도 남아있는 걸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그 또 쇼크를 받아가지고 더 병환이 짙어지고 예. 운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화상 상봉이라도 정례화해서 네.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뭐 이런 조치를 남과 북 지도자들은 머리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강석순 교수님, 이 독일이 이 통일되기 전에 이 가족들 간의 왕래가 좀 자유롭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독일은 이제 우리 남북한과 예. 분단 정황이 다르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범 국가로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이제 우리 남북한과 같이 동족 상잔인 유교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적대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있군요. 이 북한 내부에서는
보면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 보도를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나 봐요. 그거는 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19차례 정도 이루어져 오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통상적으로 북한의 보도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당사자분들도 있고 예. 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YTN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시각각으로 보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의 기능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보도한다는 게 없고 다만 그 첫 번째 행사 또 두 네. 번째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 행사가 끝나는 날 정도 보도를 하거나 맨 마지막 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일 날 맨 처음 시작할 때 조총련의 기관지인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에서 그나마 보도를 한 것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서영 교수님은 2005년에요. 김일성 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셨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교환 교수 1호이자 또 마지막 교환 교수였다고 네, 하시는데. 처음에 그것도 교환 교수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없습니다. 아.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보자. 네. 하고 보니까 자 교수도 왕래하고 학생도 왕래하자는 것이 제가 그 당시 추진 목적이었는데 예, 예. 결국은 1년, 2년 안에 그냥 거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북한 내부에서는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언론 통제가 되기 되고 때문에 있으니까. 우리 사회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남한에 무슨 그 가족이 있다라도 얘기 되시면 과거에 예. 남한 출신이다. 그렇죠. 또 왔다 이러면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적십자 이제 국제적인 적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산 가족은 찾아주고 하는 게 하지만은 우리 분위기는 전혀 달라서 눈치를 보고 찾고 만나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혈육 간의 가족 찾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인 행사 같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시킨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 안내 요원으로 뭐 저도 수차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예전에 통일부 근무할 때 예. 그때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쪽 이산가족들은 뭐 자유주의 사회니까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조금 전에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북측에 있는 이산 가족들은 일단 북한 측이 성분 분류를 할 때 예. 일단 적대 계층에 속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가 이산 가족이라는 걸 밝히게 되면은 성분이 불량해지는 걸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산 가족 예. 수가 상당히 잠재적인 게 많다 그래도 북측 당국에서 일단 그걸 찾기가 힘들고 일단은 예.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산 가족들이 성분이 나쁘다 보니까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소문해서 찾게 되면 일단 평형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최소한 한 달 정도 일단 영양 급식을 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옷 입은 거나 소지품 같은 게 거의 그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집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군요. 드렸습니다. 예. 이사희 교수님. 그렇다면 북한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렇게 정례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원치 않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제가 한번 사례가 있는데요. 예. 2000년도 남북 학자들끼리 만나서 비정치인 분야부터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교류를 좀 하자. 예. 그랬을 때 북쪽에서는 우리는 정례화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이제부터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합의를 하자. 우리는 합의하는 것도 없습니다. 합의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고 예. 오직 한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합의의 아래 단계로 하자. 협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협의라고 한 것을 끄집어내서 협의서로 인해서 10년 동안 남북 학술 교류 정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남북 예. 이산가족 상봉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지금 대기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생존자가 7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리고 매년 지금 약 4천 명 가량 3,800명 정도 3,800명 가량 예.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88년 이후 신청자가 12만 9천 명이었는데 이제 생존자가 7만 3천 명. 그리고 80대 이상이 41%를 차지하잖아요.
그 90대도 있네요. 9%. 네. 이 상봉도 좀 더 자주 열려야 될 것 같고요. 정례화뿐만 아니라 또 하루빨리 더 많은 이 이산가족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태도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이번에 뭐 통 큰 결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 한 번만 통 크지 말고 계속 통이 커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념과 제 사상에 아무 관계 없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동방에이지고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아침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상례가 아니라 상설화입니다. 네. 이산가족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 장소 와서 만날 수 있도록 독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금강산에 지금 그 만남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은 그렇겠네요. 상설화, 정례와 상설화 네. 하나로 아, 또 저 화산 상봉까지도. 네. 강석수 교수님. 근데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은 지난 가을에 열렸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 가을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며칠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못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 당시 때 북한이 요구했던 게 금강산 관광 재개였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예. 공식화시키지는 않지만 이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공돼 다 끝나게 되면은 예. 그 뒤에 이제 물밑 접촉이라든가 공개적인 회담 과정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끄집어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박왕장 씨 피살 사건 때문이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고 또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까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이 그 통큰 용단이라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큰 용단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통큰 용단의 개념을 거기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북한이 진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여부. 예. 그래서 진정성은 바꿔 얘기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유엔이 대북 제재 조치, 아.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 오이사 조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가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끌어내야 지금 되겠습니까? 뭐 마신령 뭐 스키장을 만들고 뭐 해서 북쪽도 변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금강산에서 만약에 이산가족의 상설화가 이루어지고 예. 계속 그 정례화가 되어지고 이것을 만약에 북쪽이 결정한다면은 마신령 스키장 10개 만드는 것도 더 나을 거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 이제 박영자 사건 같은 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북쪽에서 말 그대로 우리는 상호간이지만 계속 호상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상호간에 서로 합의를 보자 말이에요. 다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하는 노력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다 봅니다. 네. 자, 강 교수님, 뭐 북한이 이제 먼저 태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북한이 원하는 것.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쌀과 비료일 겁니다. 아, 예. 예, 쌀과 비료. 매년 쌀 같은 경우는 40만 ton 내지 50만 ton을 지원을 했고, 네. 비료 같은 경우도 30만 ton에서 40만 ton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이건 어디까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7월 달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되기 전까지 예. 이렇게 했지만은 아. 그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또 그 뒤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지사 단순한 과거지사가 아니라 남북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진정성의 징표가 바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예.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너무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고 이번 이전 상봉이 잘 됐기 때문에 좀 더 하면은 이게 추동력을 받아서 좀 잘 될 것이다 하면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 행태를 갖다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때 네.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야말로 어렵게 예, 예. 이번에 그 통큰 한번 더? 한 번 더 우리가 또 고위급 접촉 채널이 지금 일단 확보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채널을 통해서 일단은 좀 더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남북 간의 어떤 그 신뢰가 더 필요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산가족 상봉 이번 19자 상봉을 놓고서 또 다른 뭐 남북 관계 변화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속단하기- 예, 속단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신뢰를 쌓는 그런 접촉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극복시키는 예, 예. 가장 중요한 계기는 하트라인을 놨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에. 한라인. 예. 예, 그 한라인이라는 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놨는데 남과 북의 하트라인 놓습니다. 이거 뭐 지금 고위층 간에 접촉한다기보다도 직접 우리는 이런 문제는 지도자들이 전화로 해결해보자. 아. 이런 핫라인 하나 놓으면 평양과 예. 우리 서울에 그걸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급의 결단이 필요한.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서 자꾸 하부에서 오면 또 시간만 끄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이산가족은 돌아가신단 말이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통치자들이 바로 즉각적인 실천적인 표현을 보여줘야 된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요. 그래도 그 북한에서 이제 국방위 소속. 물론 예, 우리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 한 단계 더 바로 이제 전화를 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그 신뢰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과거에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직접 전화 걸지는 않았어요. 그랬었잖아요. 예. 예. 일단 고위급 접촉에서 어느 정도 접촉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는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게 지금은 빨리빨리 해도 그거는 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석순 교수님은 남북 간의 신뢰를 좀 더 쌓을 수 있는 어떤 교류나 접촉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이성현 교수님은 지금 좀 더 저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속도를 같아요. 내야 되는데 북쪽에서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번에 이렇게 자기들이 큰 결단 내렸다는 것은 누구 표현이냐면 이건 김정일 위원장 표현이거든. 예. 큰 결단 냈다 이런 뜻을 이제 아버지 뜻을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핵 문제도 네. 주변 상황이 다 비핵화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북쪽의 지도자에게 촉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저 노동신문에서도 이제 불리한 조건에서 대범하게 이산 상봉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38로스나 이런 쪽에서 북한을 이렇게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실험 준비하고 있고요.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4월 안에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은 또 남북 관계 얼어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북한이 제가 아까 과거 행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전형적인 게 대표적인 게 바로 2010년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2010년의 경우에도 분명히 북한에서 10년 공동사설을 발표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관심을 두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3월에 바로 천안 폭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북한의 행태를 관찰을 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지 너무 성급하게 분홍빛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속도를 조정하는 게 속도를 요한다는 것은 예. 이산 가족의 문제 속도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정치 문제 풀자고 하트라인 놓자는 게 아닙니다. 핵 문제. 아. 이산 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트라인을 놔라 이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트라인 놓고 이 이산가족을 상봉을 정례화하고 가능한 많은 접촉의 시간을 갖는 게 좋긴 한데 북한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반대급 요구하는 것은 뭐 또 말하면은 뭐 합동 훈련하지 마라 뭐하라 이런 식인데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북한에서도 지금 한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미국과 중국과도 양해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남북 관계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강 교수님? 예. 이 기회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실체와 관련해서 통큰 용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일단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큰 용단이라는 것은 스페셜하게, 아주 특별하게 한 번 하는 거지. 네. 이 계속하는 건 통큰 용단이 안 됩니다. 거기에 유념을 해 본다면은 이 교수님은
그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저쪽에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이 통큰 용난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일단 그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예. 일단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뿌리가 줄기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영 교수님은 북한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자세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장성택 그 처형 이후 예. 북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또 난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북한의 큰 변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김정은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북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강경 군부를 예. 달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걸 극복해야 될 게 지금 김정은 지도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석순 서울대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서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